요즘 카쉐어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카쉐어링의 등장은 자동차를 소유가 아니라 공유의 개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장점도 많습니다. 여럿이 공유하니까 이용 부담이 적고요. 쉽게 예약하고 필요할 때 원하는 시간만큼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었지만 이에 따른 불만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특히 가격과 보상 절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이선정 소비생활 카운셀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마이카 시대란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를 소유했다, 내가 자동차가 갖고 있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 그만큼 이 자동차 집과 비슷하게 이제 부의 상징이었고 성공의 의미이지 않았습니까? 예, 자동차라는 게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또 사람이 직접 운전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소유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를 통해서 어떤 이제 이동의 편리성이 보장이 되고 이것이 이제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약을 뛰어넘는 어떤 자유로움으로서의 이제 발전을 상징하게 되면서 사실 자동차 산업의 역사가 산업 자본주의 역사라고도 이제 일맥상통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중상층이라는 어떤 풍요로운 소비를 할 수 있는 계층들을 만들어냈고요. 이들의 소비가 바로 이제 시장을 성숙시키고 확대시킨 어떤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라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어떤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이제 수단이 되어졌고요. 개인이 비교적 이제 비교적 이제 값비싸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필요한 수준보다 더 이상의 것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이런 가장 좀 적합한 상품이 자동차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산층의 소비를 상징하는 게 바로 자동차였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런데 이제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개념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카시어링 서비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 소유보다는 이제 공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의 어떤 세 가지 특성들이 사실은 지금에 와서 거의 다 변화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했던 것이 이제 전기차를 이용한 배터리로 바뀌어지고 있고 또 이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대신 어떤 자율주행차들이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죠. 또 자동차의 소유가 개인적으로 이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이제 많은 환경 문제라든지 뭐 주차 혼잡이라든지 어떤 교통 혼잡에 과 같은 어떤 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이런 사회 문제들을 나타내다 보니까 요즘에 있어서는 그 대중교통 수단을 주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된 이런 교통 수단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제공하는 서비스형 모빌리티로 이제 전환하는 것이 각 나라들 특히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필요하지 않은 순간까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어떤 이제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 그래서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태적인 사회적인 한계들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이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개인적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좀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또한 이제 공익적인 부분에 때까지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소비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 공유를 한다는 개념이 합리적 소비 트렌드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장점도 많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차를 빌려서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렌터카와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정 정도 같은 생활권의 사람들이 시간 단위로 이제 차를 빌려서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이제 카쉐어링은 최소 30분에서 이제 10분 단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렌터카에 비해서 이제 주거지에 인근한 이제 보관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접근성이 좀 뛰어나다라는 장점들이 있겠죠. 게다가 이제 대부분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이제 사용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24시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IT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차량의 그 관리라든지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자동화하고 고객에 대한 알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렌터카나 택시를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차량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 같은 것들에 있어서도 이제 장점을 갖게 되고 보험 같은 부담도 이제 적어지게 되겠죠. 게다가 이제 날로 좀
심각해진 어떤 환경 문제의 해결에도 좀 기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실제 이런 분위기에 이제 카시링 산업도 급성장을 했습니다. 오는 2022년에는 시장 규모가 무려 이제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공유 경제에 대한 인식들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카쉐어링 산업이 해마다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카쉐어링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소카와 그린카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소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년 동안만 매출액이나 회원이 3배 이상 이제 증가했었고요. 그린카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한 해 동안 1.5배 성장하고 3년간 그 회원이 7배나 늘어나는 등 이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제 카쉐어링에 대한 그 지원과 규제 완화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카쉐어링 차량 한 대가 보통의 어떤 자가용을 적게는 4대에서 23대까지 이제 대체할 수 있고 또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뛰어나다라고 하다 보니까 교통 정책 차원에서 이제 이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에 그 카쉐어링 전용 그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승센터나 아니면 역 같은 이제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시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발전이 되어 있고 모바일 기기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카쉐어링을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튼튼한 편이고 여기에 이제 도시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어떤 법적인 제약이나 규제들이 완화가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카쉐어링의 확대만큼이나 소비자 불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피해 구제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서비스 이용이 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에 대한 상담도 같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카쉐어링 관련한 소비자 불만 상담이 크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유형별로 좀 살펴보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제 고지를 해주지 않아서 차량 사용이 불가했다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페널티나 어떤 사용료를 청구한다든지 차량 관리가 소홀한 것 등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불특정 다수가 이런 카쉐어링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차량의 고장이나 관리 또 정비 불량 등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어떤 운전자의 잘못인지 좀 따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측면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용 약관들을 좀 살펴봐도 차량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 이제 해당 업체가 지정한 특정 수리 업체만 이용하도록 해서 어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어떤 차량 관리 매뉴얼들을 준수하게 하고 이것들을 어겼을 경우에 일방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제 그 출금이 되게끔 한다든지 하는 좀 소비자에게 좀 불리한 이런 조항들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량 관리, 여기에 또 안전성 문제까지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업체 측의 보상이나 대처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그 카쉐어링 업체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 네. 이용의 편리성이나 아니면 고객의 응대 또는 서비스에 대한 호감도 또는 차고지 접근성 이런 데서는 비교적 이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조사됐는데 반면에 이제 보유 차량의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나 보상 절차 면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자동차 관리법상의 어떤 정기 검사 항목으로 그 카쉐어링 차량을 검사해 봤을 때 4대 중에 1대꼴로 좀 이제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하고요. 또 주행 거리가 5만 킬로미터 이하인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적합 판정을 낳는 차량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대여 시에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면허자나 아니면 또 이제 미성년자가 타인의 그 운전면허를 도용을 해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교통사고와 같은 2차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명의 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취약하고 또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카쉐어링 편리하고 값도 저렴하고 또 소비자들을 위한 이 발전된 서비스면은 분명한 것 같은데 보다 좀 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주로 회원제 형태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실 때 회원 약관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대여 약관의 내용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시고요. 차량을 이용하기 전에는 외부에 어떤 스크래치나 손상이 없는지 좀 살펴보시고 각종 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차량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이 발견됐을 때는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시든지 뭐 사진을 찍어
이제 사용자에게 바로 고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차량 이용 중에 어떤 기기가 작동이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이 좀 경미하다 싶더라도 반드시 사용자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후에 이제 주행료나 이용 요금이 자동 출금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셨다라면 혹시 부당한 금액이 청구되어서 출금되지 않았는지 바로바로 챙겨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